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많은 선수들의 귀화 영입을 통해서 월드컵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국가대표팀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의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얀 준닝입니다. 2007년 상하이 상강 유스팀에 있던 2015년부터 국대 1번에 올라선 얀 준닝은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중국 올해 골키퍼상을 받은 독보적인 중국 대표 골키퍼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골키퍼가 유럽에 진출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에 얀 준닝은 유럽 진출 야욕을 여러 번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19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방 1위를 달성했을 정도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리피 감독은 인터뷰에서 얀 준닝의 유럽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리레이입니다. 중국 대표팀의 왼쪽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로 누구 하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만 최근 A매치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를 꼽으라면 베이징 고안의 리레이입니다. 2021년 1월 발표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최우수 레프트백 후보 선수 중 유일하게 중국인으로 뽑혔던 리레이는 A매치 4경기에서 이동을 올리는 등 수비와 공격 두루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시아 최고의 레프트백 반열에 올랐다는 평이지만 대한민국의 박지수 선수 인스타 댓글에 빵찌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그에 대한 평은 좋지 못합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왕강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활동량으로 측면 미드필더까지 한때 소화했던 왕강은 어린 시절 포르투갈 유학파 출신, 장림펑이 측면 수비에서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국 국대 뽑혔고 이때가 2009년,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국대에 데뷔했음에도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9경기 4도움을 올리면서 톡톡히 자신의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더티한 플레이 때문에 카드를 받는 횟수가 많은 편입니다. 가봉 국대 출신 은둔부가 중국으로 귀화하면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주천재입니다. 유더바우가 공격수와 수비수를 오가는 엽기적인 멀티플레이를 펼쳐왔지만 이제 그 바통을 2000년생 주천재가 이어받았습니다. 18살에 마르셀로 리피 감독의 선택을 받으면서 첫 국대에 오른 그는 이미 상하이 선화 주전 수비수 자리를 꿰차고 풀타임으로 출전 중, 중국 축구 수비의 미래라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장림펑입니다. 잉글랜드 에버튼에서 귀화한 타이어스 브라우닝이 국대 센터백 자리에 오르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 수비는 멀티플레이어 수비수 장림펑이 사수 중, 중국판 라모스라고 평을 받고 있는 그는 저돌적인 파이터형 수비수입니다. 2014년 이동국에게 큰 부상을 입힌 그 선수가 바로 장림펑이었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2차전 시리아전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림펑 때문에 마르셀로 리피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즈중거입니다. 조선족 출신인 즈중거는 170cm의 단신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대표팀 포백 수비의 앞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9년 중국 슈퍼리그 볼 빼앗기 3위에 올랐고 당시 소속팀 베이징 고안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며 슈퍼리그 1위를 달리기도 했죠. 많이 뛰면서 상대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는 등의 플레이를 해야 하는 특성상 잦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2년 동안 그는 중국 국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하우진민입니다. 하우진민은 2007년 중국 최고의 유망주로 떠오르면서 2010년 독일 샬케 공사로 넘어가 7번까지 받아본 다른 유학파입니다. 하지만 바로 6개월 뒤 라울 곤잘레스가 오면서 7번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덜컥 포칼컵 우승까지 경험을 했던 그는 어쨌든 독일 무대 실패 후 다시 중국 리그로 돌아왔고 2011년부터 산등 루능의 핵심 선수로 뛰기 시작합니다. 양발잡이로 능수능란한 킥력을 보유한 하우진민은 34살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중국 중원의 중요한 자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우씨입니다. 10년 동안 중국 국대 중원을 맡았던 우씨는 10년 가까이 정석 수닝에서 선신을 했지만 구단이 해체가 되면서 2021년 상하이 선언에 새 둥지를 틉니다. 준수한 플레이 메이킹과 양발 킥력 때문에 중국 팬들은 중국의 데브라이너라고 부르고 있고 2020년 중국 리그 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죠. 2021년 EPL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고 야망을 드러냈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관심 있는 유럽 클럽은 없는 상황입니다. 왼쪽 윙어에는 우레이입니다. 스페인 에스파뇰 소속인 그는 스페인 2부 리그에서 교체 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2018 중국 리그에서 29경기 27골 10도움을 올리며 더 이상 아시아에 있지 않겠다며 호기롭게 스페인으로 진출한 우레이. 그러나 유럽의 벽은 높았고 점점 그의 출장 시간은 줄어만 갑니다. 우레이는 왼쪽 측면 공격수지만 네 번째 옵션일 만큼 주전 경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에스파뇰은 2부 리그 1위를 달리면서 라리가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중국 팬들은 우레이의 중국 복귀를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대표팀에선 에이스인 그가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더 이상의 경기력을 잃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페르난지뉴 에나키입니다. 공격수인 페르난지뉴를 비롯해서 많은 브라질 공격수들이 2019년 7월 기화에 성공을 했는데 중국 축구협회의 새로운 가이드에 따르면 이 선수들 이후부터는 국가대표 출장 기록이 있는 선수는 기화를 시키지 않기로 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편법에 가깝게 기화를 시킨 것이었죠. 충칭 리판의 페르난지뉴는 좌우 측면을 모두 뛸 수 있는 측면 공격수로 포르투갈에서 싹이 틀 쯤 중국의 제의를 받아서 2015년부터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2018년 안면 골절로 17경기밖에 못 뛰었지만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매년 15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측면 자원입니다. 충칭 리판에서 페르난지뉴는 주장까지 도맡았고 완벽히 중국 선수가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중국인이 되고 싶어서 기화를 한 것인지 중국 선수가 되고 싶어서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최전방 원톱에는 엘케손입니다. 최전방엔 여러 기화 선수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알로이시우, 알란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현재 가장 믿음직스러운 해결자는 엘케손입니다. 브라질 비토리아에서 데뷔해 보타포그를 거쳐 2012년 말 중국 광저우로 이적, 2013 시즌부터 광저우와 함께한 엘케손은 111경기에서 77골을 터뜨리며 중국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추앙을 받습니다. 광저우에서 그는 아시아 챔스 우승 2회, 중국 슈퍼리그 3회 우승을 이끌었고 2016년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 후에도 변함없이 중국 리그를 지배해왔죠. 엘케손은 과거 브라질 올림픽 대표팀을 거쳤던 공격수로 2022년 월드컵에 4월을 건 중국 축구의 핵심이 되었고 실제로 중국 국대 A매치 4경기에서 3골을 뽑아내며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전 EPL 무대에서 왕으로 군림했지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